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간부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애터미 내에서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이 국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영 국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환영하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쑥스러우시면 처음 오신 분 옆에 분이 좀 손 들어주세요. 많이 오셨네요. 네, 네. 네, 저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분당탑이 고향의 무대에 다시 쓴 지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2달 동안 베트남에 좀 갔다 왔고요. 또 홍콩에도 갔다 왔어요. 네, 그쪽은 애터미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분들 말로는 젊은 여자분들은 보통 2명 중에 1명은 대부분 애터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홍콩 같은 경우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애터미 오픈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한 4팀 정도 미팅을 했는데, 거기는 눈이 진짜 동그래져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열린 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규정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다 같이 한번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애터미도 물론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14개국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나갈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애터미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100년 기업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요즘 이제 주로 화두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들 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안 들어보셨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어떤 혁명일까요? 어떤 혁명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산혁명입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혁명인데 지금은 이제 그 외에 지금 주로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무슨 전쟁하고 있죠? 네,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 하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중국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법을 발효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내에서 생산된 법은 해외의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없다라는 법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 얘기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된 우리 개인적인 데이터들도 해외의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저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13억 인구가 쏟아내는 그 막대한 빅데이터를 미국은 인공지능에 접목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두 나라가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 나라가 지금 싸우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휘청거리고 있죠. 위안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달러와 싸움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한국도 절상됐죠. 원화 절상돼서 지금 1,200원. 지금 해외 출장 가려면 좀 휘청거려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혹시 아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뭐죠? 인형. 인형인데 무슨 인형이에요? 네, 바비 인형. 바비 인형 어렸을 때 한번 갖고 가셨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상하다. 제가 어렸을 때도 바비 인형이 있었거든요. 네, 이 바비 인형을 갖고 있는 미국의 왕구 기업 마텔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왕구 기업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상장을 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뜩 했어요. 언제? 올 1월 7일 날. 근데 발표를 한 날,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 새로운 인형 만들겠다고 했는데 7.68%가 상승했어요. 신기하죠? 무슨 자동차 신모델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핸드폰이 무슨 뭐 새로 나온 모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형을 새로 만들다겠다고 했는데 근데 무슨 인형이었을까요? 예, BTS입니다. BTS. 예. BTS 인형을 만들겠다는 뉴스 하나로 상장사 주식이 7% 이상 상승하는 그만큼 BTS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BTS를 뭐라고 그러죠? 비틀즈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실제 지금 1년 안에 비틀즈 이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앨범 3개를 1위에 올렸어요. 최초입니다. 비틀즈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만 하죠. 지금 전 세계에 보통 그 스테디움 정원 6만에서 10만 사이에 그런 큰 스테디움을 꽉꽉 채워가면서 예. 보통 이제 공연이 있는 날은 지하철 운행 시간이 조정될 정도랍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BTS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 할 줄 아나요, 이 친구들? 예, 그 중에 한 명 RM이 영어를 좀 잘합니다. RM이 영어를 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들을 만들려면 중국에서 한 명 데려오고 일본에서 한 명 데려오고 미국에서 한 명 데려오고 교포들 데려오죠. 왜? 시장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이름도 없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방시혁 대표가 있는 작곡가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홍콩 가기 바로 전날 한 사람을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케팅 담당자였어요. 본인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어디서 대박 나셨겠어요? 돈 버셨겠는데요? 그랬더니 뜨기 전에 그만뒀어요. 재밌죠? 근데 왜 그만뒀느냐니까 그게 중요하죠.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방시혁 대표도 뜨기 전에 한강을 몇 번은 갔습니다. 접어버리려고 생을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뜬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떴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BTS가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방송 출연한 적 없습니다. 초창기에. 무조건 어디로 나왔죠? 2013년에 유튜브 방탄 TV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그걸 통해서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한 번도 TV에 나오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방시혁 대표가 그동안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마지막 배팅한 게 유튜브랍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회생을 한 거죠. 유튜브 조회수 100억을 넘었어요. 100억.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그럼 100억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100억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포노 사피엔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포노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핸드폰 있죠? 이 스마트폰, 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피엔스는 사람이죠? 핸드폰을 든 인류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호모 사피엔스는 사고하는 인류, 생각하는 인류라는 뜻이었고 포노 사피엔스는 핸드폰을 든 인류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든 인류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넘었기 때문에 그 포노 사피엔스에 의해서 광고 한 번 없이 과거에 TV 출연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송두리째 문명이 바뀌어 나간 거라는 거죠. 예.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 지금 1988년도 이후,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로 물어보죠? 다음에 물어보죠? 조금 이제 좀 더 하시는 분들이 구글로 갑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다? 유튜브로 가요. 찾는 거 자체를 유튜브로 찾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훨씬 더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죠. 그런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으로 일어나요. 요즘 자명종으로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있어도 창피하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특별히 중요한 일 없는데 꼭 카톡 보죠. 뭐 온 거 없나. 그죠? 그리고 그걸로 또 쇼핑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다 해요. 그죠? 모든 걸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보유자가 지금 지구 인구가 약 한 75억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4억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요.
전기를 보유하는 사람은 53억 명. 전기 보유자보다 스마트폰 보유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간다는 스마트폰을 1,000만 명이 써요. 근데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이 300만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700만 명은 핸드폰을 어떻게 충전할까요? 전기도 없는데. 신기하죠? 네, 자동차 배터리로 충전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아프리카조차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누굴 만들었다? BTS를 만든 거예요. 권력이 이동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방송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방송을 통하지 하고 뜰 수 있는 스타는 없었어요. 그걸 유튜브,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이 사회, 특히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밈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밈이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이 사고하는 것이 다른 사고 영역으로 이전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개인이나 집단이 생각하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그것이 다른 영역, 다른 집단의 사고 영역으로 이전되는 단위. 그것이 과거에는 4대 매체로 전달됐어요. 방송, TV죠. 라디오, 신문, 잡지. 맞죠? 그게 과거 30년 동안 그 4대 매체의 권력이 무시무시했는데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있어서. 나라 하나 커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 앱이 통해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BTS가 딱 자기 동영상만 올리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BTS 팬덤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1,200만 명이 동시에 BTS 신곡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서 BTS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노사피언스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에 쓴 데는 어디냐면 2014년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핸드폰을 든 인류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완벽하게 새로운 문명의 변화 속에 처하게 됐다라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금융혁명, 유통혁명, 미디어혁명, 방송혁명이죠. 우리 금융혁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혁명에? 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5%가 은행 간다 안 간다? 9.5%가 단 9.5%만이 은행에 가서 대면 영업을 합니다. 90.5%는 은행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의 90.5%가 없어져도 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바마 정부 때 미래전략 보고서라는 거, 예측 보고서에 보면 2027년에 미국의 마지막 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고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은행이. 한국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겠죠. 우리 잘 아는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이 작년에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회사 실적은 훨씬 좋아져서 경사났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굴지의 제일 큰 은행 파산했었죠? 아니, 파산이 아니고 파업했죠?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 왜? 불편한 게 없어. 과거처럼 은행 문 닫는다고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혁명이, 금융혁명이 일어났고 우리한테 또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온 토스, 카오 땡땡, 그죠? K 땡땡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수료 없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은행들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쪽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금방 말씀드린 거. 유튜브. 이해되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왕홍이라는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그들이 다 광고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해요. 과거처럼 TV로 안 한다고요. 왜? 동영상 시청률이, 유튜브 시청률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미디어 쪽에 엄청난 혁명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자, 지난 10수년간 방송사 매출, 4대 매체 매출이 절반으로 부러졌어요. 절반으로. 방송사는 매출이 뭐예요? 광고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갔다? 그 광고 수익이? 모바일로 다 갔다. 모바일로. 대부분 유튜브와 네이버로 갔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매출을 반으로 줄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형태면 지금 1인 방송국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아직도 9시 뉴스 보시는 분? 지금 9시 뉴스, 뭐 제가 알기로 뭐 방송국 시청률이 9시 뉴스가 1%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 뉴스 뭘로 봐요? 네, 모바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통에도 또 엄청난, 우리랑 가장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유통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하나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미국 오프라인의 30%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 오프라인이 30%가 문을 닫았고 126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이 올해 파산 처리됐습니다. 작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올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 126년 된 백화점이 문을 닫습니다. 아마존과 경쟁하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고생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이죠. 자, 아마존의 매출 늘어난 거 보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순이익을 보세요. 순이익. 아마존이 어디보다도 어떤 유통보다도 싸게 공급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한테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 아마존의 전략은 뭡니까?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습니까? 유통의 본질은 하나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을 싼 가격에 빠르게 공급해주면 모든 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다 3조라는 돈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유통을 쿠팡을 아마존처럼 만들겠다고 지금 돈을 막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2조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 어디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시키기 위해서 한 개를 팔아서 100원이 남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다 먹겠다라는 게 한국의 아마존으로 만들겠다는 게 손정희 회장의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싸우는데 과거에 오프라인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쇼핑몰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170년 역사에 백화점이 문을 닫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호모 사피엔스 신인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달라진 생각, 달라진 소비 심리, 달라진 소비 행동, 기존의 생태계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라는 거죠. 이걸 인지하셔야 지금부터 변화되는 미래,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탑 브랜드, 탑 5입니다. 다 핸드폰 관련 브랜드예요. 전부 다가. 과거처럼 제조기업이 없어요, 이제. 핸드폰과 관련된 기업이 탑 5로 들어가 있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구글에서 조회한 브랜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과거에는 노키아가 1위였어요. 노키아는요, 전 세계 핸드폰 아시죠?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 가든지 모든 사람이 쓰는 핸드폰이 노키아였어요. 닌텐도, 파나소닉 이런 게 다 모토로라 다 삼성을 다 위에 있던 회사예요. 재밌는 건 삼성이 2010년에 스마트폰을 애플이 2007년, 삼성이 2010년에 스마트폰을 발표한 이후에 구글에서 삼성의 조회수가 완벽하게 역전합니다. 2배 이상으로. 뭐 때문에?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재밌는 건 이 회사들도 스마트폰을 왜 개발 안 했을까요? 전 세계 1위였는데. LG도 삼성보다 스마트폰 개발이 늦었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거 스마트폰을 개발할까 말까 결정할 때 어디다 물어봤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맥켄지라는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의뢰해요. 그때 그 맥켄지에서 한 얘기는 안 온다고 그런 거죠. LG가 잘하고 있는 프라다폰 아시죠? 그 당시 피처폰에 차라리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늦춘 거죠. 딱 한 번의 시기를 놓쳤는데 지금 노키아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죠. 딱 한 번의 실수.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남의 충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쓰레기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컨설팅 회사의 의사결정에 맡겨서 회사 운명을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삼성은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007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아이폰 내놨고 2008년에 에어비앤비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어비앤비가 뭐죠? 숙박 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 그럼 여행을 그 지역에 가는 사람이 그 집을 빌려서 쓰면
집주인한테 뭘 줘요? 숙박료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하는 게 에어비앤비 앱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우버가 나왔어요. 우버는 뭐예요? 택시가 필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차를 소유한 사람이죠. 차를 소유한 사람과 연결하는 거를 우버 앱이죠. 이게 2009년에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 우버에 차 있어요, 없어요? 네. 물론 사장 차는 있겠죠. 직원들 차는 있고. 우버의 기업 가치가 2018년 10월 달에 136조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36조 원이 얼마의 돈일까요? 너무 크면 우리 잘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GM 뭐지? 제너럴 모터스 아시죠?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자동차 네 회사를 합친 시총하고 같습니다. 차 한 대도 없는 회사가. 재밌지 않아요? 생긴 지 10년 만에. 그리고 우버 이츠라는 거를 같이 이제 그 모빌리티 앱은요,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음식물 배송 서비스가 연계돼 있어요. 우버 이츠라는 게 같이 연계돼서 운영했는데 도입 5년 만에 우버 택시 매출을 능가해 버려요. 재밌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을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갈라파고스라고 그래요. 갈라파고스의 계곡에 빠진 나라라고. 네. 그래서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우버가 나왔을 때 미국은 기존의 산업과 안 싸웠을까요? 당연히 우버가 나온 이후에 많은 택시 고생했죠. 그 기사분들, 회사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2014년에 나온 판결이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너희들 130년 전에도 마차가 택시 역할을 할 때, 자가용 택시가 나왔을 때 너희 그때도 똑같이 싸웠어. 그때도 똑같이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미국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 바다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먼저 뛰어드는 거죠. 퍼스트 펭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전 세계적으로 해서 위도해줄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분야에서 농업,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교육, 에너지 모든 부분에서 파이낸스까지 전 부분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스타트업 컴퍼니 100대 기업 중에 70개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법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설립 후 10년 안에 회사 평가 1조 이상 넘는 10억 불 이상의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거를 얼마 전에 미국의 CB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309개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80%예요. 한국이 몇 개 있을까요? 달랑 6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앱은 한 개도 없어요. 그중에 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선정한 비즈니스 필독서가 나와 있어요. 왜? 앞으로는 플랫폼이 기반으로 되지 않고서는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없고 속도 경쟁력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플랫폼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그걸 놓쳤죠. 얼마 전에 울산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시민들과 노조 대표와 시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울산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아시겠죠?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서로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노사 대표로 나오신 분 한 분의 한 얘기입니다. 2020년에 한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이 회사가 148만 대다. 2020년에 내연기관이라는 건 가솔린 엔진 이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이면 예상 대수 몇 대라고요? 30만 대. 148만 대에서 30만 대로 줄어요. 물론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전기자동차로 대체가 될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대체가 돼요. 근데 앞으로는 차량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2025년을 차량을 소유 개념으로서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게 2025년이에요. 왜? 자율자동차가 2023년이면 완벽하게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간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사가 없는 차를 생산해. 그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야. 그리고 앱으로 부르면 우리 집에 앞에 나를 데리러 와. 택시보다 훨씬 싸. 소유할 필요도 없어. 차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차를 안 산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내연기관 차 부품이 3만 개가 넘어요. 전기 자동차는 13,000개입니다. 13,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부품 업체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노조 대표 얘기로는 때를 이미 놓쳤다. 우리가 퇴진을 해야 된다면 볼상사나운 퇴진보단 명예롭게 보기 좋게 퇴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완성차 시장은요, 우버나 리프트나 디디추싱이나 같은 이런 모빌리티 컴퍼니가 존재하지 않으면 완성차 시장도 없다는 거예요. 왜? 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차는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우버 같은 회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원하는 데 보내주면 되니까.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정희 같은 사람이 우버에다 100억 불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현대자동차가 왜 5천억을 투자하고 도요다가 왜 10억 불을 우버에 그랩에다 투자하고 왜 그러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미래에셋 또 5천억, 네이버 5천억 투자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차 한 대 없는 모빌리티 컴퍼니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소유로서의 차는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명 교체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요? 예. 문명 교체는 청동검에서 철기검으로 바뀌는 때예요. 한국도 이때 우리가 놓쳤어요. 이 시기를. 1850년대 우리가 이 시기를 한번 놓쳤어요. 나라를 열어야 될 때 닫았죠. 그죠? 거꾸로 일본은 어떻게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열라는 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존 기득권 세력 막부 시대에서 막부 세력이 반대했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이분은 지금 만원권 지폐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일본에서 제일 큰 화폐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바꾼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인간이 변하는 방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편한 방식으로. 인간이 생존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화라고 해요. 진화. 그 진화를 역으로 거슬러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거슬려고 가려고 하다가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전 국민이 피를 흘렸죠.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서 36년간 수탈당하고, 그죠? 네.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또 겪을지도 모르는 시대에 온 거예요.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2019년 4월 7일 날 구글 미스터 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싹 시총을 조사해 봤어요. 시총 10위까지 중에 7개 회사가 플랫폼 컴퍼니예요. 스마트폰 관련 기업. 그 7개 회사를 시총을 더하니까 5,700조. 5,700조라는 돈이 스마트폰을 든 인류만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화가 역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전 세계 데카구온 기업, 기업 평가 100억 불이 넘는 기업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기업들이 없죠. 모든 부분에서 핀테크 잘 아시죠? 알리페이 아시죠? 알리페이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삼성페이 같은 페이예요.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된 알리페이가 100년 역사에 골드만삭스보다 시총이 훨씬 높아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경영대학교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이 네 가지를 호모사피엔스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구글로 검색하죠? 그죠? 구글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뭐를 해요? 사람을 사귀어요. 지금 얼굴을 맞대야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지식을 나눠요. 우리나라 울산 과기의대에 있는 한 친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종 SN을 통해서 코딩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이 26살에 연봉 5만 불 받고 35만 불 받았죠. 어디로 갔죠? 미국 오픈 AP라는 회사로 26살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알파고에서 감춰놓은 20%그 코딩을 풀었거든요. 그중에 20개를. 뭘로 공부했다? SNS로. 세계적으로 코딩 전문가들과 교류해 가면서 한국에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취합니다. 옷을 사고 먹을 걸 사고 쇼핑을 하고, 그죠? 심지어는 미국은 아마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요, 병원 갔다 와서 처방전을 아마존에 딱 올리잖아요. 그럼 집으로 약이 배달돼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모사피엔스 레벨을 1에서 10까지 나눠요. 1단계, 나는 메신저 정도 보낸다. 그게 1단계예요. 전화 통화한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까지나 한다. 대부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5단계가 뭐냐면 은행 업무를 포함해서 다양한 일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대부분 여기 5단계에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 10단계. 자기가 직접 앱을 만들거나 그거를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 그걸 이제 호모사피엔스 10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인류가 이 레벨 1에서 10까지가 이걸로 귀천이 구분된다고 그래요. 귀천이. 부가 구분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공대 연구팀의 유기윤 교수라는 교수님 팀에서 향후 2090년이 되면 이 상태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사회가, 그걸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계급,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 플랫폼 회사, 그 1등급, 그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01%. 그 다음에 플랫폼 스타, 왕홍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있죠. 지금 요즘 자기가 게임하는 거 중계해서 200억씩 버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컴퓨터로 게임하는 걸 방송을 해요. 그래서 한 1년에 200억씩 받아요. 그런 스타들, 그게 2계급인데 0.002%. 나머지 프레카리아트라는, 프레카리아트가 뭐냐면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라는 얘기예요. 99.997%는 다 뭐다?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랑 일자리를 갖고 싸운다?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월급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향후 2090년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거예요. 결국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심각한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전공 과목하고 좋은 회사 취직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안락지대가 이제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안전지대와 안락지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바뀐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트렌드 속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 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느냐? 아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유통의 본질은 뭐예요? 다양한 제품을 싸게, 편하게, 빠르게 공급하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기업이 결국 1등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류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한 것처럼 모든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빠르게, 편리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거기서 승패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플랫폼이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설명회 왔어요. 그죠? 그럼 애터미는 업이 뭐예요? 업이? 유통업입니다. 똑같아요. 아마존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단계 회사다 아니다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왜? 어차피 아마존하고 싸워서 지면 언젠간 없어질 회사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알리바바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왜? 유통이기 때문에. 그럼 유통은 어떤 식으로 유통의 업의 개념, 좋은 제품 싸게 파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이 대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같은 품질이면 이거보다 더 싼 가격 없다. 같은 가격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품질은 없다. 그 원칙을 지켜서 제품을 선정해서 올리면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야죠?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매년 30에서 40%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매년. 뭘 팔아서? 자동차 팔았어요? 반도체 팔았어요? 네? 치약 칫솔 팔았어요. 치약 칫솔 팔아서 이런 매출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생필품 팔아가지고.
결국은 유통의 본질을 지켰다는 얘기죠. 네, 그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출의 탑 계속 바꾸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수출의 탑 7천만 불 닫고 올해 얼마라고 그랬죠? 올해 1억 불 수출의 탑 확실하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애터미가 세계적인 분석기관 칸타 월드 패널, 여러분들 칸타 월드 패널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이건 뭐 거짓말 할 수도 없는 회사예요. 칸타 월드 패널은 전 세계 40개국의 소비자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국내 기초 화장품 선호도 순위를 조사했더니 애터미가 몇 위? 5위. 나머지는 다 무슨 회사예요? 광고하는 회사.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애터미 광고 해요, 안 해요? 광고 한 번 없이. 여러분들 애터미 광고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신문에서?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애터미는 더 이상 다단계 제품이다, 아니다? 아니죠. 국민 제품이 된 겁니다. 국민한테 사랑받는 제품이 된 거예요. 자, 치약이 여태까지 1억 개가 넘게 팔렸어요? 1억 개가 넘는 치약이 팔렸어요. 이건 다단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칫솔은 1년에 2017년도 한 해만 3,400만 개 생산했어요. 3,400만 개. 생산한 물량의 80%가 어디서 소요되냐? 네, 애터미 회원들 사이에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14개국에서. 또 이 제품은 어떤가요? 올 3월 1일에 단종됐어요. 그죠? 네. 10년 동안 누적 판매 몇 개요? 5,500만 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 좀 넘죠? 5,500만 개. 1인당 한 병씩 썼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모시고 온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또 이거는 건강보조식품 단일 품목으로 5년 연속 1위 제품이에요. 5년 연속.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2위 제품하고는요, 거의 매출 차이가 1,000억 이상 나요. 2위 제품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담입니다만 제 친구가 지난달에 저한테 해모임 4박스를 보내달래요. 야, 네가 웬일로. 네, 남자애들이 이런 거 잘, 원래 남자애들은 아니구나.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네가 웬일로 그랬더니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해모임 미국에 살려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네, 왜? 배송하려면 또 무료 배송 금액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 한국보다 비싸요. 해모임이. 왜? 유통 그 비용이나 세금 때문에. 오빠 올 때 꼭 들고 오라고 그랬대요. 교포들은 거의 다 드신답니다. 왜? 드셔보니까 좋은지를 아니까. 유튜브에 영문으로 해모임이라는 단어 쳐보세요. 외국인들이 해모임 먹고 좋다고 간증한 테이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누적 매출 1조를 이미 앞두고 있는 제품이에요. 1조. 1조라는 매출은요, 이거는 그냥 소비자들이 알아서 쓰지 않는 한 올리기 어려운 매출입니다. 이건 2017년도 9월 달에 출시됐죠? 누적 판매 몇 개예요? 480만 개. 광고 한 번 없이 출시된 신제품이 480만 개가 생산됐다. 올 2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지금 뭐 한 600만 개 됐겠죠? 제가 홍콩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저거를 한 박스를 딱 보냈어요. 일주일 있다가 재주문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왜? 와이프가 써보고 너무 좋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계속 재주문이 들어와요. 그냥 제품만 보냈는데도 써보고 좋다고.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품 별명이 뭐죠? 네, 9초에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MTN 뉴스에. 국내에 9초에 하나씩 팔려나가는 제품이 있다고 아예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모든 제품을 이렇게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제조 회사 제품을 A옥션, G9, 애터미 각각 해서 똑같은 회사 거예요. 똑같은 제조사예요. 그래서 황사 KF80 기준으로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1,300원, 1,400원, 790원. 그럼 내가 앞으로 황사 마스크 쓰려면 어디 가서 쓴다? 이걸 다단계라고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이걸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 모든 제품이 그렇다면, 모든 제품이 내가 딴 데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애터미 제품이 정말 그렇게 좋고 싼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런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 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제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공급하냐?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살았던 제가 근무했던 그 사회생활 그런 대기업들은요. 하청업체 어떻게 해요? 흔히들 곡소리 나게 만든다고 그러죠. 곡소리 나게. 정말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기업 삼성전자에 취직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100대 80이었어요. 지금은 100대 60도 안 돼요. 왜? 쥐어짜서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해? 첫째, 공동구매 500만 명 이상이 공동구매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혼자 가셔서 구두 사시는 게 싸요? 100명이 한꺼번에 가서 사는 게 싸요? 근데 여기 몇 명이 다녀요? 5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싸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거래는 제조회사와 직거래한다. 여러분들 TV 홈쇼핑 잘 하시죠? TV 홈쇼핑이 보통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사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최하 40에서 50%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지불하시면 55만 원은 어디 거다? 방송사 거예요. 그런 일체 유통비용을 없앤 거예요. 세 번째, 원자재 수급 비용을 선지급한다. 우리 고등어 드셔보신 분 어떠세요? 얼마나 계세요? 네. 뭐 다 드시니까 귀찮으니까 들지도 않으시는구나. 네, 여기 우리 애터미 고등어는 유명하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왜? 드시면 꼭 재주문이 나오니까. 그거를 바다마을이라는 회사 홈페이지 가서 2kg를 사려면 5만 원. 애터미에서 얼마? 27,000원. 왜? 노르웨이산 그 고등어를 사오는 비용을 미리 줘버려. 세상에 이런 회사 있어요? 이런 회사 있냐고요? 들어본 적이나 있으세요? 제조회사 입장에선 금융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게다가 납품만 하면 일주일 안에 현찰로 돈을 주네?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휴지 어때요? 엄청 좋죠? 정말 행복하죠? 쓸 때마다. 언제 쓰세요? 화장 지울 때. 뭐 이상한 생각하셨구나. 네.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제품 관리를 누가 하냐? 자동차 회사 부품 관리 출신들이 모여서,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뭐예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필품 품질 관리를 그런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 품질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너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애터미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과 또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자발적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들은 결국은 자발적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애터미가 그걸 만든 겁니다. 자발적 클릭을 한 걸 만든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증명했어요? 10년간 증명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애터미는 면도카 경영을 통해서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가 8.98%밖에 안 돼요. 9% 남짓.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 3%, 택배비 3%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회사를 몇 프로로 운영해요? 3%로 운영하는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직원들 연봉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습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무인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가격을 아마존하고 똑같아요. 최저가에 팔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유통회사가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애터미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평소에 이런 생활비를 지불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함과 동시에 우리 제품은 비싸. 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원래 지불하던 것보다 더 지불해야 돼. 그럼 언제 이익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가입시켰을 때. 그때 나한테 비로소 이익이 생겨.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 주고 사야 돼. 그래서 나부터 한 대 눈탱이 때리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 눈탱이를 때려야 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양심의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단계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그런 꺼리낌 없는 사람들 몇십만 명이 회원 가입하면 포화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 회원 몇 명이라고요? 500만 명이 넘는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이익이기 때문에. 가입만 해도 이익이, 써서 물건을 써도 이익이기 때문에 시장 내가 평소에 이런 생활비를 지불했다면 애터미 회원 가입만 해서 물건만 써도 그 즉시 이익이다. 왜? 여자분들 비싼 영양크림 한 병에 얼마씩이에요? 30만 원? 혹시 남편이 알고 계세요? 큰일 나요.
30만 원짜리 영양크림 한 병 쓰시던 분이 만약 한 세트 전체를 19만 8천 원에 쓸 수 있다면, 근데 그게 훨씬 좋다면 뭘 선택할까요? 결국은 이 품질이 좋다라는 것만 입증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 입증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소비 자산을, 애터미의 네트워크 이 마케팅 개념은 뭐냐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 자산을 연결해서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발적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뭐냐면 지금은 모든 플랫폼 컴퍼니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킬러 컨텐츠예요.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컴퍼니들은 전 세계 어디나 가나 살아남아요. 결국 우리의 킬러 컨텐츠는 뭐냐? 회사가 큐레이션을 잘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물건을 계속 올리는 것. 그게 킬러 컨텐츠예요. 그래서 자발적 클릭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 90일 안에 갖고 오면 다 반품을 받아주는데도 반품률이 0.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2%. 백화점 반품률이 제가 알기로는 4에서 5%입니다. 눈으로 보고 사도 반품이 일어나요.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0.12% 반품이다. 엄청난 거죠. 이런 컨셉을 가지고 380개의 제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이 현재 올라와 있죠. 임실 치즈 세트 또 신제품 나왔죠. 구워서 먹는 치즈가 또 나왔어요. 애터미 라이스칩 드셔보셨어요? 네, 술안주 추천. 네, 다목적 세정제 나왔죠. 네, 뭐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여름 구두 또 새로 나왔어요. 통풍 잘 되는 구두. 멸치. 네, 여기서 뭐 집에서 다 드시는 거죠. 네, 다 소비하는 겁니다. 샴푸, 쌀. 네, 뭐 다 특별히 안 쓸만한 거 있어요? 바지 입어보신 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입고 다녀요. 너무 좋아서. 또 이번에 어린이 멀티비타민 나왔죠? 네, 어른들도 이거 손이 자꾸 가서요, 까놓으면 다 먹어. 너무 맛있어요. 네,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온다. 심지어 초콜릿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은 회사가 밀고 가는 방향이 뭐냐? 기존에 있는 제품도 충분히 좋은데 다 리뉴얼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더 좋아지겠죠. 네. 지금까지 가격을 안 올렸는데 모르죠.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애터미는 리뉴얼을 시켜도 가격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립니다. 품질을 좋게 만들어도. 게다가 건강보조식품 다 올해 또 대부분 리뉴얼 들어갑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성분들 넣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 또 가격을 안 올리죠. 네. 그래서 식품, 유아동 관련, 패션, 홈, 리빙, 가전 모든 것들,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다 올려서 전 세계 14개국, 15개국에 이제 다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앞으로 정체성이 뭐냐?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유통의 허브.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유통의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공장까지 짓고 있죠. 올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앞으로 반찬 사 먹을 일이, 딴 데에서 사 먹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애터미 햄 아시죠?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몸에 안 좋은 거 출시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왜 출시했어요? 손자가 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 손자가 먹을 수 있는 햄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터미는 모든 식품을 그 기준으로 출시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부님들 반찬할 일 있다 없다? 네. 떳떳하게 얘기했었잖아. 유기농으로 만든 거야. 입 닥치고 먹어. 남편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자, 게다가 이제 대박 소식. 올해부터 올 7월부터 애터미는 완벽하게 새로운 시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세계로. 아자몰이 올 7월 달에 오픈돼요. 아자몰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URL을 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자몰 앱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아메이 앱을 통해서 애터미 죄송합니다. 왜 둘 다 A자를 해가지고 말이야. 네, 애터미 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간다?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제품 올려놓은 거 본사에서 올려놓은 거 이렇게 브랜드 보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다 들어오더군요. 뭐 코치니, 불가리니,
게다가 뭐 또 뭐 있죠? 나이키.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나이키 신발을 굳이 애터미 브랜드 바꿔서 올릴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회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애터미 신발 주고 나이키 신발 주면 애들이 뭐 신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모아서 다 빠른 시간 안에 10만 가지 이상을 런칭하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마트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딴 데 갈 일 있다 없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내가 이 쇼핑몰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그동안 애터미 물건, 야, 그거 다단계 물건이라고 싫어했던 친구들, 이거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삼성전자인데, LG인데, 나이키인데, 그래도 안 사겠다 하는 친구 내가 사귈 필요 있다 없다? 입을 확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놔두세요. 폭행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 제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드시는 식사, 그런 것도 가맹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사하고 계산만 하고 애터미 아이디만 보여주면 내한테 포인트가 누적되고 나로부터 전달된 모든 회원들의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은 쇼핑몰의 업주가 되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를 분양해 드리는데 돈 한 푼 받아요, 안 받아요? 단 한 푼도 받지 않잖아요.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포인트를 드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회원 가입 안 하면 뭐예요? 진짜 바보죠, 그거는. 회원 가입 안 하고 물건 쓰겠다는 바보죠. 왜? 다른 데 가면 0.1% 포인트, 여긴 몇 퍼센트? 30에서 50%, 적어도 5에서 10%가 포인트가 쌓여요. 그걸 왜 안 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시장이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야, 너희들 뻥까지만 하실 거예요. 왜? 기존에 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이게 언제 데이터냐면 2011년도 데이터예요. 쿠팡이 이 당시 회원이 200만 명이었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완벽하게 애터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위메프 45만 명, 티켓몬스터 100만 명이었어요. 차고 넘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전 세계 14개국에 진출해서 모든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누구만? 한국 분들이 너무 모르셔. 제가 해보면 외국 나가면 그렇게들 좋아하시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애터미 얘기를 드리면 얼굴에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처럼 바뀌어. 희한해, 참 그거. 그죠? 네. 전 세계 14개국에서 환영받고 있어요. 가는 나라마다. 네. 그래서 유통의 구조가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 인류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변했단 말이에요. 총판, 도매, 소매 이거 없어졌어요. 그죠? 할인점 도입됐죠? 홈쇼핑 도입됐죠? 지금 뭐다? 플랫폼이 도입됐고 거기에 애터미라는 강력한 플랫폼. 기존의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거기에 대한 유통마진을 다 가져가는 게 플랫폼이었다면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소비자와 그걸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 좋은 거죠. 소비자한테. 왜?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35%를 무조건 뿌려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 유통의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30억 시장 나라에 애터미가 진출하죠. 인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맞아요? 네, 터키, 유럽 5년 안에, 아프리카 5년 안에 전 세계 40개국에 애터미 진출합니다. 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가끔 좀 속상할 때도 있는데 애터미 때문에 제가 요즘 너무 기분 좋게 살고 있어요. 네, 왜? 그 모든 앞으로 80개국이 진출 목표인데 만약 내가 이걸 다 알고도 계속해서 기존 유통에서 물건을 사 먹어. 생선을 사 드신다. 그럼 이만큼이 다 유통비용이야. 이만큼을 다 유통업자가 가져가. 내가 고기를 사 드신다. 40%가 유통비용이야.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나가는 뭐가 된다? 호객님. 호구 고객님. 예. 이거 되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걸 알고도 여기서 남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월 달에 그 몰이 내 이름으로 쇼핑몰이 분양이 되는데도 딴 데 가신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영원히 호갱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끊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500만 명이지 500 지금 20만 명, 30만 명이지만 1억 명 시장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애터미 회원 가입해서 모든 제품을 바꿔 쓴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포인트를 계속 줘. 왜 바꿔 썼어요? 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싼 제품을 싸게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로부터 전달된 모든 사람들의 기존에 여기 다니던 사람들 그만 다녀. 이제 애터미 회원가입해서 여기서 쓰면 너한테 포인트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다는 걸 계속 알렸죠. 우리가 과거에 돈을 쓰면 소비로 다 허공으로 날아갔죠. 그 날아가는 걸 이제는 연결해서 모두가 공유해서 자산으로 하자고 계속 떠들었더니 저한테도 계속 회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딱 한 명씩밖에 가입시킬 수 없는 이 원리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좋게 생겼어요? 어때요? 나쁘게 생겼어요? 말이라도? 네. 제가 딸랑 2명만 가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밑으로. 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 밑으로. 그래서 이 그룹을 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모시고 온 스폰서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가입비 있다 없다? 유지비 있다 없다? 추천인재 있다 없다? 남을 피해를 주려고 해도 줄 방법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터미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 기존 플랫폼들은 제조회사가 물건을 납품하면 소비자들을 만나게 하는 이 플랫폼, 소비자가 모이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누가?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분들 코스피 상장사 제조사 순익 들어가서 조사해 보세요. 5%도 안 오릅니다. 여기는 이런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20%, 30%, 40%씩 뛰어가요. 돈이 지금 전 세계 돈이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돈이. 이해되세요? 네. 제가 우버를, 그랩이죠. 그랩 인도네시아에서 그랩 타보고서 야, 너 도대체 얼마를 그랩에다 띄워줘? 그랬더니 25% 띄워준대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차 보험 들고 내가 차 수리하고 다 하는데 몇 프로? 25%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미국의 승차 건수 보세요. 그랩이 그냥 우버가 다 잡고 있죠. 리프트나 이런 차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플랫폼 지주 시대예요. 플랫폼 지주.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 내가 지주가 되는 거야. 다 일시켜. 네. 그래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은 이런 책까지 썼어요.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 말이 좋아 공유경제지 모든 돈이 플랫폼 기업한테 가는. 아까 서울대 유기훈 교수가 발표한 자료 보셨죠? 몇 %만이 성공한다고요? 0.003%. 나머지 99.997%가 그냥 프레카리아트, 비안정 고용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뭐예요? 애터미를 만났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강력한 플랫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창업자와 동일한 위치, 회사 지분을, 여러분 회사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그러죠. 애터미는 몇 %를 주주랑 지금 우리랑 공유해요? 35%. 우리는 35% 주주란 말이에요. 누구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 세계 매출 100조 유통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기업에 주주로서 초대받은 주주총회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전달된 모든 사람한테 그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 마지막 정리. 이런 사업의 기회가 있나 보십시오. 플랫폼 기업이면서 1인 기업이에요. 전 세계 유일한 회사. 플랫폼 기업이면서 1인 기업이고, 두 번째, 고정비용이 있다 없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없어요. 고정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매몰 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하다 미팅 안 나오면 끝이야. 세상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파업을 빨리 해. 내가 보면 딱 한 달 몇 명 얘기해보고 끝내. 자,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확장성이 있느냐. 확장성이란 무슨 얘기냐?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진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게 이미 검증이 됐다. 왜? 13개국에 진출한 모든 국가의 성장 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80개국에 들어가서 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란 이미 입증된 기업에 초대받으신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모든 소비 자산을 전 세계로 연결하고 공유해서 그것을
자산화 만든 거예요. 자산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모래알처럼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모아놨더니 엄청난 자산이 된 겁니다. 정보는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은 비대칭입니다. 정보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한테 정보가 가요.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요. 애터미 사업 정보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플랫폼 기업은 어디서 나온다? 컨텐츠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이 6.25가 끝나고 나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습니다. 66년도에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 166불.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제조 강국을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인류 역사 100년 역사에 근대사에서 어느 나라도 못 이룬 게 한국이에요.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 강력한 제조 기반의 기술이 있고 그걸 제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념으로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나를 새로운 취지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신념을 바꾸셔야 돼요. 과거의 신념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이 말씀으로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애터미는